둘, 3. 네, 자, 칠게요. 쳤는데요? 이런 씨. 오늘은 저장장치 편입니다. 저장장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USB라든지 외장 하드, 외장 SSD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져 있는 하드디스크, SSD, NVMe, M.2 등 여러가지 제품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저장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NVMe, M.2, PCIe 4.0을 사용해서 훨씬 더 빨라진 속도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고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인 SATA SS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저장 장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뭐랄까요, 컴퓨터의 초기 역사까지 내려가서 비트 단위부터 바이트 단위,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용량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그냥 저는 오늘 딱 저장 장치에 대한, 저장 장치 기기들에 대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인 저장 장치로 사용했던 HDD,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물건부터 하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드디스크는 혹시 분해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뚜껑을 딱 까보면은 안에 원판이 돌아가는 형식이에요. 그 원판 위에 이렇게 뭔가 뾰족한 바늘이 하나 내려와서 그 원판을 읽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사려고 구매를 하다 보면은 RPM, 즉 이 원판이 돌아가는 속도와 보조적인 역할로 도와주는 캐시 메모리가 들어가져 있는 64메가라든지 128메가, 32메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RPM이 빠르다고 해도 속도가 빠른 거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뒤에 있는 캐시 메모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원판이 돌아가는 거, 이게 언제부터 채택이 되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한창 386 쓰던 시절, 386 컴퓨터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쓰던 5.25인치? 이만한 플로피 디스크 종이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것도 까보면은 동그랗게 원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작은 버전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어요. 아마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그랬던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열어보면은 안에 원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던 게 플로피 디스크 저장 장치였어요. 그게 지금 하드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하드 디스크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해요. CMR, PMR, SMR 방식, 이렇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는 하지만, 이 방식도 마찬가지로 다 일일이 설명하면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방법 PMR과 SMR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SM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층 방식이라서 이거를 좀 뺐다 썼다 뺐다 썼다 뺐다 썼다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대용량으로 만들어내기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PMR은 그냥 하나의 원판에 다 때려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맞는 설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설명은 아니에요. 하나의 원판에 다 때려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정성은 하나의 원판에 때려놓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 얘를 뺐다 꼈다 하는 순간에 서랍이 여러 개 있는 걸 뺐다 꼈다 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물건을. 우리도 서랍 어디든지 가끔씩 잃어먹잖아요. 하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저장했더라 하면서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R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시게이트, 바라큐다 제품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는 이 정도로 남겨두고요. 이제 SSD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할 거는 SATA 방식의 SSD, 구형 방식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물론 지금 또 구형은 아니고 지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요. SATA SSD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서 컨트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역시 SATA 방식을 채택해서 메인보드 CPU, 그러니까 즉 컴퓨터에 해당된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방식이 SA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는 지금 가장 빠른 SATA 방식의 SSD가 대략 550, 560MB/s 정도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존재를 해요. 7, 8년 전쯤 됐을 거예요, 아마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요즘에는 860 에보 이렇게 해가지고 성능이 좋은 SSD, SATA 방식의 SSD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한때 SATA 방식의 SSD 최고자는 샌디스크였습니다. 물론 샌디스크가 팔았지만요.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QLC, TLC, 3D 엔드 공정, 반도체 공정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SSD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역시 당연히 삼성전자가 월등히 좋고요. 그러면은 SSD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느냐라고 따졌을 때, 하드디스크는 제가 이 원판 같은 데 넣는다고 했죠? 그 기억을 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SSD는 일단 반도체 칩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좋은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하드디스크는 원판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충격에 매우 약했지만은 SSD는 그거를 전자적, 물리적이 아닌 전자적으로
저장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적인 충격에서도 하드디스크보다 SSD가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SSD에서도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공정은 SLC라고 하는 공정이고, 그 다음이 당연히 MLC, 멀티, 그리고 지금은 이제 TLC, 그리고 QLC라고 해서 이렇게 공정이 점점 더 미세화가 되고, SLC의 경우에는 한 층짜리, MLC 같은 경우에는 2층짜리, TLC 같은 경우에는 3층짜리, QLC 같은 경우에는 4층짜리 3D 엔드를 쌓아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더 저렴한 거를 택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정이 저렴해지니까요. 근데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약간 의문부호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처음에 MLC에서 TLC로 넘어올 때 안정성이 괜찮겠느냐라는 말이 나왔을 때 거의 한 4, 5년 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 나왔을 때가. 그때도 안정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었지만 지금 거의 모든 나오는 SSD들 WD 블루 3D, MX500, 삼성 860 에보 다 TLC 제조 공정을 선택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나온 QLC 같은 경우에는 삼성 860 큐브25 여러 가지 제품들이 QLC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저렴하고 동급 TLC 제품에 비교는 해서요. 근데 아직도 안정성에 약간 의문부호가 있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NVMe M.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VMe M.2는 마찬가지로 메인보드 CPU에서 컨트롤을 하지만은 NVMe M.2라는 것 자체가 PCI 익스프레스, 즉 PCI라고 하죠. 저희가 PCI라는 곳에서 3.0 혹은 4.0 버전을 이용해서 아주 빠른 전송 속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SATA 포트, SATA 연결보다도 NVMe M.2, 즉 PCIe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전송 속도를 보여주고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최대 6배, 7배까지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속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체감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용량 렌더링 아웃 작업 혹은 매우 고용량 파일을 불러오거나 매우 고용량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일반 유저가 체감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VMe M.2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이런 미세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SATA 포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약간 이렇게 거치는 느낌이라면은 NVMe M.2는 그냥 직방으로 때려 넣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너무 설명했다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CI 슬롯을 사용하는 NVMe M.2 같은 경우에는 배속이 있어요. 4배속을 사용하는 게 있고 6배속을 사용하는 게 있고 2배속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TLC, QLC 버전이 당연히 나눠지게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게 NVMe M.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4배속을 사용하는 게 많고요. 간혹 2배속을 사용하는 것들이 존재는 하는데 속도 차이는 한 절반 미만? 엄청나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라고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SSD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SSD에는 DRAM 컨트롤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DRAM 컨트롤러의 역할이 무엇이냐? SSD가 전송을 할 때, 뭐 이렇게 파일을 받고 내리고 할 때, 이 전송할 때 이 컨트롤러가 중심을 잡아준다? 이 컨트롤러가 없으면 속도가 저하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SSD 내에 뭐 여러 가지가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조각조각 난 것을 이 컨트롤러가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전송 속도를 유지시켜주고 내부 용량을 유지시켜주면서 이 컨트롤러가 용량이 크건 작건 혹은 DDR3 랜드가 탑재되어 있건 DDR4가 탑재가 있건 DDR5가 탑재가 되어져 있건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는 것과 탑재되어져 있지 않은 제품군의 가격 차이도 발생하거니와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꼭 사무용이건 저가용이건 D램이 탑재된 SSD를 구매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